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남자 초대석의 MC를 맡은 형아쌤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내남자의 이야기를 모셔보고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내남자 소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지금 상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 상담이, 상담을 한다는 거는 상담사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아, 현재 상담사시고. 제가 별칭을 뭐라고 불러드리면 될까요? A라고 할게요. 뭐요? A. A? 네, A? 그 알파벳 A? 알파벳 A요. 아, A님. 오케이, 네, A님. 네, 내남자 경력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네, 내남자 경력은 몇 년이나 되셨나요? 저는 한, 정말 오래됐고요. 제가 지금 나이로는 음, 30 중반이에요. 네네. 그런데 제일 처음에 내담자로 들어갔던 게 중학교 2학년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내남자 경력이 한 20년 되는 건데요? 어, 그렇게 되나요? 아니, 네, 중학생인데 지금 30 중반이면, 네, 그렇게 되네요. 와, 그러면 제가 20년이라고 한 수가 한 19년 정도라고, 19년 어, 정도라고 써드릴게요. 네. 너무 충격이에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네. 오케이, 네. 자, 그러면은 상담사는 총 몇 명 정도 거쳐가셨나요? 저는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은 집단 상담 관련이었고요. 아, 집단 상담. 예, 예. 네, 왜냐하면 개인 상담으로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 분들이 개인 상담 썰을 너무 잘 풀어주시기도 하셨고, 음. 제가 또 이야기할 부분이 그 형아쌤 컨텐츠에서 집단 상담의 보편화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받아서, 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제 네. 집단 상담 썰을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제 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아, 그럼 거쳐간 집단은 몇 개 정도 돼요? 거쳐간 집단 제가 정리해보니까 총 7개 정도 됩니다. 7개 집단을, 거쳐가셨군요. 네. 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들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집단 관련된 이야기를 한다고는 했지만, 전반적으로 굉장히 상담을 빨리 시작하셨는데, 중학교 때 상담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중학교 때 첫 상담으로 진행됐던 게 집단 상담이고요. 아하, 네. 그렇구나. 그리고 저희 때가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위클래스가 태동하던 시기여가지고 그렇죠. 네, 그치. 딱 네, 그때 그렇습니다. 이제 막 학교에 상담실? 막 이런 게 막 생기기 시작하고, 네, 아, 맞습니다. 그럴 그래서 때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위클래스에 대해서 잘 모르던 시절이었는데 그 상담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음, 반에 있는 한 학생한테 음. 그 위클래스에 참여를 하기를 이제 강제로 시키셨어요. 그쵸. 네, 거의 강제로 시키는 경우들이 많지. 네, 보통 추출돼서 가는 편인데 그 네. 친구가 저희 반에서 잘 못 어울리는 친구기도 했고 음, 사건이 하나가 터져서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약간 좀 해서 이제 선생님이 위클래스 상담을 권유를 하신 것 같고, 저는 그때 당시에 눈치가 굉장히 없는 친구여서, 네. 네, 그 당시에 그 친구가 위클래스 가는 것에 대해서, 음, 저도 가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뭔지 어, 모르고. 근데, 어, 담임 선생님 그렇구나. 보시기에는 얘나 쟤나 반에서 적응을 잘 못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이제 위클래스를 이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네. 네, 위클래스에 아, 갔는데, 그러면은 일단 담임 선생님이, 너는 한번 집단 상담을 받아봐야겠다 해가지고 했었던, 그 아이가 있었고, 네, 근데 A님은 보니까, 저거 뭐지? 신기하네? 한번 나도 해볼래. 선생님 저도 갈래요. 이렇게 네, 해서 가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새로운 경험이나 이런 거에 열려 계신가 보다. 네, 음. 그래서 그 친구 대신 가게 되었고요. 반마다 한 명 가야 됐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 저 갈래요! 이랬더니, 아, 생각해보니까 얘도 뭐 받아봐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보낸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위클래스에 갔더니,
그 학반에서 한 명씩 다 와가지고 그치? 네, 집단 상담을 시작을 했고요. 네. 네, 그때 당시에 기억에 8회기 정도 진행을 했고 예방형 집단이었어요. 오. 저희 학교가 굉장히 공부를 이제 중요시하는 학교여서 학생들이 그 시간에 못 오는 경우도 있어서 네. 네, 8회기 진행되는 동안 전체 다 참여한 학생은 저뿐이었고요. 오. 네, 다른 친구들은 왔다가 이제 자기가 공부할 그런 것들이 있으면 못 온다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서 빠지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그 첫 번째로 집단 상담 8회기를 받게 됐는데 그때의 기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때 별칭 짓기가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았고요. 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그 집단 상담이라는 것 자체를 잘 모르기도 했고 별칭을 지어서 8회기 동안 부른다는 게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어서 그렇기도 했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반에서는 이제 이름으로 부르고 그랬는데 그 안에서는 별칭을 사용해서 부르니까 내가 아닌 느낌이 들었어요. 아, 내가 아닌 느낌이 그러면 좋은 느낌이었던 건가요? 네, 그래서 이제 반에서 내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탈피해서 그 전에 쌓아왔던 고정관념들이 있었는데 그런 고정관념들에서 벗어나서 그 친구들을 만나는 느낌이 들었어요. 야, 사실 20년 전에 학교에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이라면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잘 진행된 집단이네요. 그리고 그때 상담 선생님께서 이제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하고 논의는 하지 않으셨는데 네. 아마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이제 자존감 향상, 그 다음에 학교 생활 적응력 향상을 목표로 잡고 진행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비전에 대해서 나누거나 아니면 가치관 경매 같은 활동들을 통해서 매 회기 동안 진행을 했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 같이 그 집단에 있던 학생들하고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때 경험이 굉장히 좋았어서 네. 나중에 제가 상담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중학교 때 그저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흥미로 시작했었는데 네, 예, 그 진행되었을 때 받았던 여러 가지 경험들도 좋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새로운 친구들도 생기고 네, 하면서 진로 결정에까지 영향을 주었다. 네. 와우. 저 역시도 학교 장면에서 꽤나 많은 집단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되게 들으면서 덩달아 감사해지는 느낌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좋아요. 그, 중학교 때 했었던 집단 상담이 자존감 향상 이쪽이라고 한다면, 그 여러 가지 회기 내용 중에서도 지금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가치관 경매를 정말 재밌게 했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리고 그때 알게 되었던 게 내가 굉장히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구나. 나의 욕구를 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됐고, 생각보다 친구들이 대인관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친구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돼서, 그죠. 정말 네, 가치관이 다양하다는 걸 알게 되는 활동인데, 저는 알아요. 가치관 경매 어떤 건지. 하지만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구독자분들과 반댕이들은 모를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실래요? 우선은, 장난감 재화를 이제 집단원들에게 제공을 하고요. 보통 한 10만 원이나 100만 원이나 이렇게 그 상담사들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같은 가격을 이제 준 다음에 그죠. 부루마블 돈을 쓰죠, 흔히.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가치관을 하나씩 제시를 합니다, 상담사가. 그래서 여러 가지 가치관 제시를 해서 자기가 갖고 싶은 가치관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경매를 통해서 얻게 되는 활동인데요. 보통 뭐 사랑이나 우정, 가족, 뭐 애국심, 그 다음에 뭐
신뢰도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어, 가치관들이 하나씩 나와요. 그러면 그렇구나. 제가 막 중학생한테 애국심 경매 잘 안 팔릴 것 같은데? 맞아요. 애국심 정말 안 한 팔렸고요. 5천 원에 팔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신앙심하고 애국심이 제일 안 팔려서 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내가 어느 가치관에 제일 돈을 많이 쓰는가.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보이는 거죠. 음, 그래서 친구들 중에서는 가치관을 여러 가지 산 친구도 있고,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우정에 때려 박았어요. 그래서 음, 거의 재화의 절반 이상은 우정 사는데 막 쓰기도 하고, 막 그래서 이제 음, 어차피 그 가치관은 한 명이 가져가거든요. 제일 돈이 높은 한 명이 가져가기 때문에 음, 그 관계에서 내가 얼만큼 이거를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가를 스스로도 좀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활동이에요. 그쵸. 이게 돈이 걸리고 경쟁이 붙다 보니까 조금 더, 아, 이거는 내가 가져야 돼. 1,000원 더 쓸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내 맞습니다. 마음속에 이게 얼마나 소중한 가치관이었는지 새삼 느끼게 되는 그런 활동인데, 그러면은 지금 A님의 상황을 봤을 때는 호기심은 많고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그 교우 관계나 대인 관계나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까지 원활하게 되지는 않다가 네, 근데 이 가치관 경매 이 집단 상담을 통해서 아 나한테 대인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구나를 또 새삼 깨닫게 되었고 네, 거기에다가 이제 만났던 사람들하고 친구도 되면서 상당히 의미 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었던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우, 여러 가지를 알게 되고 얻게 된 시간이었네요. 아우, 좋다. 네, 그러면은 그 중학교 때 받았던 집단 상담에 대해서 혹시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있으실까요? 그때 당시에는 이 경험이 뭐였는지 저한테는 확실하게 와닿지는 않았었는데, 음, 나중에 제가 그 집단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돌이켜보니까, 아, 선생님이 이래서 이런 거 활동을 하셨구나. 음, 아, 그래서 우리가 거기 차출이 됐구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때 친구 됐던 친구들 거의 대부분 반에서 겉도는 친구들이 많았어서 네, 네, 개성이 정말 다양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알 수 있게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음, 차출이 왜 되었는지를 네, 나중에 알게 되는 거 보면 참, 그때는 순수했어. 네, 그랬어요. 그땐 참 순수했어요. 맞아요. 아, 네, 좋습니다. 그러면 중학교 때 이후에 또 집단의 경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얘기해주고 싶은 게 있다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이제 재수를 했어요. 제가 수능을 망쳐서 재수를 했는데, 네. 사실은 저는 진로에 대해서,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음,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과정에서 그 주변 어른분들이 공부하고 싶은 게 없으면 평생 공부를 하는,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직업을 가져보는 게 어떠냐라고 공부하고 이제 싶은 게 당장도 없는데 평생 공부하라고 하다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아니 공부하고 싶은 게 없다니까요. 그랬더니 그래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게 없는데 인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뭘 해도 인간에 대한 공부는 다양하고 많고 양도 방대하니까 음, 너가 공부할 게 훨씬 더 많고 좋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추천을 해주셨어요. 근데 음, 그러던 과정에서 제가 상담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고 음. 그래서 이제 어쩌다 보니 대학원을 가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네. 대학원에서 잠시만요. 지금 교수님과 너무 점프가 커서, 네, 그러면은 그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학부생 때는 좀 네, 적성에 맞았나요? 공부하고 이러는 부분이? 네, 제가 음, 저 어릴 때는 학교에 거의 잠을 많이 잤었는데 네. 상담 이야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떠지고 아, 너무 재밌고 아니 어떻게 접근하셨지? 아니 어떤 이론을 쓰셨지? 막 이런 것들에 굉장히 호기심을 가지고 음, 그래서 교수님이 너는 정말 계속 자다가 이때만 깨는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음, 아 제가 상담을 좋아하는구나를 이제 학부 때 알게 돼서 음.
1학년 때 교수님이 너 상담사 할 거면 석사는 가야 되니까 그냥 석사까지 생각하고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대학교 1학년한테 그런 얘기를. 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너무 하신. 어, 제가 그래서 그 석사를 가게 되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석사 때 교수님께서 그 마라톤 집단을 하셨어요. 네. 네, 그게 그런데요. 그러면 상담에 어떤 점이 막 자던 눈도 번뜩 뜨이게 정도로 좋았나요? 그거는 사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네. 저의 문제하고도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음. 저는 원래 대인관계에 호기심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어서 네.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저 사람은 왜 이럴까? 왜 이 관계에서 이렇게 행동하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음. 저에게는 의문으로 많이 남았던 부분이었는데 음. 상담으로 하면서 그게 좀 해소되기도 했고 그다음에 그 상담하시는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자기 문제에 걸려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그런 케이스여서 음. 저의 그 상처 입었던 것들이나 아니면 미해결된 과제들이 그 상담 이야기들 들으면서 아, 이래서 내가 그랬구나 하고 이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돼서 그래서 더 재밌었던 것 같아요. 얼추 좀, 추측하자면, 네. 사람도 좋고 어울리는 것도 좋은데, 근데 왜 나는 저 사람이 궁금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저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별로 안 친해지고 싶을까? 지금 이 상황은 도대체 어떻게 흘러가고 있길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걸까? 하면서, 사람을 애정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만큼 되지 못하고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람의 다양한 면들을 이해하고 알게 되니까 오게 되는 안정감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네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의 다양한 방면들을 알게 되는 게 나를 조금 더 막 에너지를 많이 채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 있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상담에 대한 흥미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맞춰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되었네요. 네, 제가 음, 또 외향적인 측면이 있어서 네.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관계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고 거기서 에너지를 얻는 편이에요. 음, 그래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학원에 석사를 시작하게 되었고, 네,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 집단을 하게 되잖아요. 네, 네. 그러면 집단 이야기 하나씩 하나씩 해주시죠. 네. 그래서 대학원 때 사실은 대학원 시절에 집단 상담 이거 말고 이제 하나 더 있고 총 2개밖에 없었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 대학원이 연구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교수님이셔서 음, 실전보다는 일단은 논문을 쓰고 나가야 된다. 음, 연구를 해라. 뭐 이런 음, 쪽이 강하신 분이셔서 네. 저희가 그렇게 실제적으로 이제 집단을 운영하고 하지는 못했고, 음, 교수님께서 이제 저희가 끝나갈 때쯤에 저희 연구실에서 대인관계 문제들이 터지기 시작하면서 음. 안 되겠다, 집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저희가 마라톤 집단을 했어요. 어, 여기서 말하는 마라톤 집단도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설명을? 네, 음, 마라톤 집단 보통 그 집단은 회기별로 나눠서 이제 날짜도 이제 조금 이동해가지고 하는 편이 많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모여가지고 2시간씩 진행하는 게 보통적인데 마라톤 집단은 15시간이나 20시간 정도를 연이어서 진행을 해서 음, 거의 잠도 안 자고 진행하고 먹으면서도 계속 진행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체력적으로 지쳐가고 힘들어져서 자기의 진솔한 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네, 아, 이제 무장 해제가 되는 그런 집단을 의미합니다. 아, 랩실에서 대인관계 문제가 불거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교수님이 안 되겠다, 너네들 마라톤 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약간 네. 벌처럼 느껴지네요. 그래서 저희가 호텔에다 가가지고 와, 1박 2일로 오후 4시부터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해요. 네. 그때부터 새벽 4시까지 12시간 동안. 풀로
네, 12시간 동안 13명이서 진행을 했고요. 네. 아, 무슨 집단이었어요? 저희 비구조화 집단이었어요. 아, 첫 그래서 만남? 네, 그래서 음, 참만남이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사실 이거를 교수님께서 어떤 의미 이게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셨잖아요. 대인관계를 지금 네. 현재 문제를 수정해 보겠다. 모두 다 음, 같이 좀 진솔한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걸 이제 찾고 계셔서 아마 참만남이었을 것 같은데 네. 서약서를 쓰고 비구조화 집단이 진행한 그 순간부터 저희가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계속 그 핑퐁이 돼서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음, 그냥 계속 12시간을 계속 이야기를 했고 음, 그 지도자와 보조 지도자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지도자분이 중간중간 이야기 정리하시고 보조 지도자분이 중간중간 이 사람하고 저 사람하고 이야기 느낌 같은 거 전달하고 피드백 전달하고 뭐 그런 과정들을 이제 반복을 음, 하고 음. 사실은 저는 한 10시 이후부터는 기억이 없어요. 잘. 아, 눈 뜨고 잔 거예요? 그때 네, 정신이 멍하고 혼미하고 지금 채팅창에서 고문 집단이라고. 근데 사실은 원래 그런 마라톤 집단이었으니 여러분들 마라톤 집단 원래 그런 겁니다. 원래 자지도 못하고 자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마라톤 하시면서 중간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네, 자도 괜찮긴 하지만 끝까지 깨어 있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이제 계속 네, 이제 안에 있는 거를 꺼내죠. 네, 뭐, 그렇게 진짜 쉬지도 않고 쉬는 시간도 없이 쭉 진행하는 마라톤도 있고요. 다른 마라톤도 꽤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예, 중간에 밥 맞습니다. 먹고 화장실 가고 쉬는 시간 가지고 중간에 자고 그래서 그냥 9 to 6 이렇게 진행하는 마라톤도 있으니까요. 네. 너무 여러분들 겁만 먹지는 않으셔도 돼요. 마라톤 집단 되게 좋아요. 그럼요. 저희 예전에 저 있었던 기관에서 하는 마라톤 집단 같은 경우에도 이틀 잡고 이제 아침 8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밤 9시까지 진행하는 거를 이제 이틀 그쵸, 연이어서 그쵸.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쵸, 그쵸. 네. 집에는 보내주셨어요. 밤 맞아요. 9시에 끝나면 집에 네. 갈 수 있고 다음날 아침 일단, 다시 네. 그 교수님과 함께 했던 그 12시간 마라톤 집단은 어떠했나요? 불편했습니다. 아, 불편했구나. 네. 네, 뭔가 목적은 우리들의 불편함을 풀고 다시 대인관계를 회복하자였는데 남아있는 기억은 불편하다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집단이 동질 집단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중 관계인 거죠. 이중 관계인 거고 음, 교수님하고 제자 관계이기도 하고 음, 그 주변에 같이 참가했던 박사 선생님들, 석사 선생님들 지금 당장은 별칭으로 불러도 나중에 가서 랩실에서 만나면 그때의 기억들이 다 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자리가 조금 불편하기도 했고 음, 아, 제가 오늘 집단 상담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이제 비밀 보장 이야기를 이제 비밀 보장 때문에 다른 분들 이야기는 좀 덜 할 텐데, 네. 네, 저의 느낌은 일단은 불편했고, 그 다음에 비밀 보장을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있어요. 그 감정은 해소되지 못한 상태로 음, 다시 현실로 오기 때문에, 음, 그래서 이제 비밀보장 서약을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음, 선생님들끼리는 조금 껄끄러운 게 조금씩 남아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아예 어 교수님이 이제 그 집단을 운영을 안 하시고 음, 위탁을 하셨으면 오히려 좀 더 나았을 뻔했는데 그치. 아니면 교수님도 집단 원으로 참가를 하시고 이제 위탁 상담사가 와서 음. 진행을 했으면 조금 더 나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일단은 그러게, 그런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사실 랩실에서의 대인 관계가 비단 그 랩실에 있는 구성원뿐만 아니라 교수님도 같이 껴있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리더가 교수님이 되어버리는 순간, 아무래도 다루기 힘들어지는 부분들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다들 아, 마라톤을 해서 졸린 이제 잠이 막 쏟아지는 과정에서도 저분은 지도자가 아니고 교수님이야라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그 이중관계의 집단 상담을 하면 안 된다까지는 아니지만 되게 많은 준비와 여러 가지 다양한 변수들에 대한 대처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지금 한 분께서 되게 재미난 질문 해주셨는데, 네, 그 중학교 시절에 받았던 집단 상담도 결국에는 학교 내에서 계속 친구들을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구조는 비슷한 것 같거든요. 중학교 네, 때도 결국에는 끝난 다음에도 아이들을 계속 만나고, 그리고 이 대학원에서도 끝난 다음에도 이 대학원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하는데, 이 두 네. 가지는 꽤나 차이가 컸네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중학교 때는 그 친구들이 저하고 같은 선상에 있는 친구들이잖아요. 음, 하지만 대학원은 없다고는 하지만 위계질서가 있어요. 음, 아, 대학원에 위계질서는 없어요라고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박사 선생님한테 제가 배우는 것도 있고 음, 교수님이 저한테 가르침을 주시고 음, 뭐 그런 관계 속에서 그리고 석사라고 하더라도 석사 1학년과 3학년은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음. 그런 부분이 차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하고 지금 와. 대학원 때하고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집단 상담도 그렇고, 개인 상담에서도 그렇고, 이중관계, 다중관계에서, 따져봐야 되는 여러 가지 그 애로점들을 굉장히 생생하게 얘기해 주시는, 느낌이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 번째로 이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 세 번째 집단은 제가 대학원생이다 보니까 대학 상담센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음, 대학 상담센터에서 MBTI가 그때 당시에 별로 안 알려졌었는데, 네. MBTI를 주제로 해가지고 집단 상담을 했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대학원생하고 대학생들 다 모아서 MBTI로 이제 자기 보고식을 이제 검사를 하고 그 검사 결과를 토대로 집단을 운영을 했었어요. 네. 네, 거기에 참여를 했었는데, 기억으로는 굉장히 활동적이었어요. 음, 뭐, 예를 들면 어떤 활동들이 기억에 나나요? 그 외향과 내향 집단을 나눠서 서로 이제 과제를 하나씩 줘보고 음,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음, 그리고 이제 과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지 이런 음, 부분에 대해서 나누는 작업들을 했었는데, 음. 사실은 이거는 집단 상담으로 보기는 어렵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집단 프로그램에 가까우니까요. 성격 네, 검사 워크숍이죠. 네, 음, 그렇습니다. 음, 그런데 보통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반인이라는 점이 조금 달랐던 점이기도 하고, 음, 그리고 저는 집단 상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여기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피드백을 나누는 과정이 항시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음. 그래서, 그리고 이름 자체는 집단 상담을 걸고 가셨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집단 상담 경험에는 넣었는데, 일단 이런 상담에 참여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꽤나 괜찮은 경험이었을 것 같다 싶은 게, 진짜 A님이 원하시는 다양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고,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더 자세히 알고, 그리고 직접 얘기하는 것들을 보고 할 수 있는 경험이라 A님한테 꽤 괜찮은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기도 했고, 그 음, 다음에 이제 외양, 내양, 그 다음 직관하고 뭐 이런 식으로 다 한 번씩 다 나눠서 음, 총 4번의 활동을 했었고, 그 4번의 활동하면서, 확실하게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 음, MBTI를 그냥 알파벳으로만 접근을 하고 설명을 읽는 것보다 직접 활동을 해보니까, T인 사람이 사구형인 사람이 왜 사구형이구나. 감정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감정형이라고 하는구나가 확실하게 와닿아서 음, 나에 대한 이해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유형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해야 하는구나를 집단 안에서 좀 배웠던 것 같아요. 음. 여기에서 잠깐 막간으로 제가 MBTI 한번 맞춰볼까요? 네, 자, MBTI, 자, 맞춰봅니다. 일단 E, 네, 어, N,
네. 아니에요? ENTJ. 아, 조금 아까웠어요. 아, MBTI 무엇이죠? 전 ENFJ입니다. ENFJ.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네. F랑 T 중에 헷갈렸는데.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네, 어차피는 뭐 4개 중에 3개 맞았으니까. 네, 정답으로 하도록. 그럼요.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네. 네, 좋습니다. MBTI 워크숍 관련해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더 있으실까요? 특별한 내용은 없고요. 네. 어, 프로그램, 학생 상담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집단 상담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학생인 구독자분들은 한번 참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경험이 잘 없고, 많아져야 되겠지만 잘 없어서 이렇게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 한번 참여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MBTI, 재밌어요. 네, 네, MBTI도 재밌고, 제가 진행하는 LCSI 워크숍도 재밌습니다. 네, 깨알 홍보. 네. 네,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그 다음 집단으로 넘어갈까요? 네, 이거는 진짜 그러고 나서 제가 취업을 해서 상담센터에 들어가게 됐고요. 네, 그러면서 수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좋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수련으로 받았던 구조화 집단하고 비구조화 집단 이야기고요. 네. 구조화 집단, 비구조화 집단 둘 다 15시간씩이고, 육회계, 다 네, 마라톤으로 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15시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게 아시다시피 학계별로 수련에 이제 조건들이 있어서, 네, 이제 수련하시는 분들은 보통 한번 집단할 때 15시간으로 많이 하시길 원하세요. 한 번에 끝내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하셔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15시간으로 했었고요. 네. 6에서 8회기 정도 진행을 했지만, 보통은 2일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인원은 13명에서 15명 정도로 진행이 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수련을 받았던 곳에서는 참만남 집단을 이제 주로 하시는 곳이어가지고, 네, 둘 다 참만남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네네. 네, 저는 일단은 여기 집단을 하면서 느꼈던 게, 틀을 깨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하게 되는 집단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틀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약간 처음에 수련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근무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상담자는 이래야 돼 라는 것들이 좀 있었어요. 상담자가 저래서는 안 돼. 상담자는 이래야 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어서 같이 일하는 상담사 선생님들이 저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에는 약간 그게 불편했어요. 아니, 왜 상담자가 저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지? 뭐 그런 생각들이 있어서 굉장히 불편했었는데 집단 상담을 하면서 그 틀이 좀 많이 깨지기도 했고 이게 결국엔 사전에는 내가 정해놓은 상담사의 틀이 확실하게 있었는데 네, 그래서 그 틀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저 사람은 상담사면서 왜 저런 걸 하는 거야? 하는 네, 반감과 불쾌함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집단하면서 많이 깨졌군요. 네. 어떤 이유 어떤 과정이 있었기에 그게 깨질 수 있었을까요?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많이 깨졌던 것 같아요. 아, 이 사람이 내담자를 위하는 사람이구나를, 수련하면서 했던 집단들은 보통 다 상담자를 준비하는 분들이 들어오거나, 이미 이제 상담자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좀 많이 준비된 내담자예요. 그래서 자기 개방을 제법 잘 하시는 편이고요. 보면, 피드백 나누는 것도 지도자가 개입을 하지 않아도 이미 나누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개방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내담자에 대한 마음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방을 좀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분이 이러한 일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와닿으면서 좀 이해하는 과정이 되기도 했고, 행동만 보고 판단했던 것을 그 안에 있었던 그 의미까지 들을 수 있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 내가, 내가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약간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요즘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100명의 내담자가 있으면 100명의 상담자가 있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네. 그래서 저 상담자가 내가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해도 그분이 맞는 내담자분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집단 상담이 굉장히 의미 있기도 했고 음. 그리고 저는 저항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어떤 집단에 저항들을 하셨나요? 저는 자기 개방을 안 하고 싶었어요.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는 그 수련 받는 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어서 네. 네,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다시 또 얼굴을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비밀 보장을 써도 네. 또 비밀 보장에 대한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되고 음. 그래서 개방 요만큼만 해야지. 그래서 이제 나는 1부터 10까지 있으면 1만 공개해야지, 2만 공개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을 좀 안 하려고 했어요. 네네. 근데 다 걸렸어요. 말을 안 하려고 하는 저를 잘 잡아내시고 캐치하셔서 뜨거운 의자에 몇 번이나 앉히셔서 네, 그래서 강제 개방하는 그런 일도 있었고 여기에서 뜨거운 의자에 대한 설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뜨거운 자리라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집단 안에서 그 주제가 되는 거죠. 저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가 돼서 모든 집단원들이 이 이야기에 대해서 나누게 되는 그러니까 무대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저 무대에 올라간 저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시고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반응도 해주시고 그렇게 되는 걸 뜨거운 자리라고 하는데요. 저는 안 올라가려고 했어요. 안 올라가려고 했고 하지만 그 집단의 역동은 제가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었고 근데 그렇게만 네, 들으면은 되게 집단의 그 뜨거운 자리이며, 네. 여러 가지 그 역동들이 다소 폭력적으로 들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저도 제일 처음에 그 하루 진행하고 난 다음에 이거 너무 아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 경험이 굉장히 좋게 남았던 게 그러면서 제가 이 자리에 올라가게 된 이유가 제가 또 선택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저항하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그 다음에 회피하려는 모습을 자꾸 보이고 그리고 그 지도자분이 저를 선택을 해서 거기에 올려는 데에는 그 지도자분이 생각하는 저가 견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올리신 거라고 생각이 됐고 그리고 실제로도 견뎠어요. 그래서 그걸 좀 마주하는 자리, 좀 낯뜨거운 자리들을 마주하면서 성장할 거라는 걸 믿어서 나를 올렸구나 하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기도 했고 그리고 피드백을 굉장히 잘 받았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피드백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안 회피해도 된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 자체가 예쁘고 사랑스럽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그게 또 자원으로 많이 남았어요. 그러게요. 그 네. A님의 이슈일 수도 있겠다 싶은 것은 정말 그 비밀 보장과 네. 내가 어디까지 오픈을 해야 안전한 거지? 그 막연한 불안함의 이슈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서, 네, 맞습니다. 네, 그거를 도전할 수 있게 되는 장이 된 거네요. 네, 네. 사실은 저는 비밀 보장을 이제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조금은 민감한 게 있고, 이번에 참여를 하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목소리가 굉장히 독특한 편이어서, 우리 아시는 선생님들은 듣고 나서 제 이야기인지 아시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잠시 하기도 했는데, 네.
일단 윤리 규정에 준수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작업이 저한테는 또 하나의 틀을 깨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된 것도 있거든요. 아무렴요. 환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본인한테 도전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예, 더 네. 응원 드려요. 네, 그래서 장을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수련으로 했던 집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갔던 집단은 자기 성장 집단이었고요. 그럼 그건 이제 수련 과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들어간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수련하시는 선생님들이 집단을 구성하기가 어려우신 분들이 계세요. 그쵸. 사실은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수련을 하셔야 되는데 수련을 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생님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는 과정에서 네. 이제 건너 들었어요. 어느 선생님이 저랑 이제 모르는 선생님이 집단을 운영하시는데 혹시 도와줄 생각이 있냐, 참여를 해볼 생각이 있냐. 그래서 저는 그때 이슈가 있어서 네. 참여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고요. 와, 너무 반갑다. 어떤 부분이 네. 반갑냐면요. 네. 지금까지는 계속 바로 혹은 한 달이 건너서 아는 사람들이 있었던 집단이 계속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정말 제3자의 익명성을 가진 상태에서 집단은 과연 해본 적이 있으실까가 제가 되게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네. 드디어 그게 온 거군요. 네, 하지만 아시다시피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요. 그랬어. 한 네. 달이 건넜다 다 알아.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 달이 걸려서 다 알고요. 그 다음에 어느 교수님 밑에 있다 하면 그 교수님을 거쳐서 또 알게 되는 다 이제 멀면서도 가까운 존재들이라 네. 그래서 집단 참여하면서도 이렇게 자기 개방을 안 하려고 하지만 어느 선생님이 어디서 오신 선생님이구나라는 게 이제 딱 보이고 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다 모르는 집단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기는 했는데 네, 했는데 그래도 이 집단에 참여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때 코로나가 터진 시즌이어서 비대면으로 진행을 반절 정도 했고요. 네. 대면을 반절했어서 사실은 비대면으로 집단 상담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 제가 참가를 했어요. 네, 되게 시범적인 집단에 들어가게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저 상담사들이 코로나가 닥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어요. 과연 비대면으로 해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 논박이 굉장히 많았고 2020년하고 21년은 거의 이 주제를 이슈로 해서 학회나 세미나들이 많이 열렸었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궁금했어요. 진짜 되나? 싶어서 그래서 이제 했는데 5명이 모였고 이제 지도자까지 포함해서 5명이 모였고 5시간씩 3회를 진행을 했어요. 네네. 그러고 이제 이 작업에서 내가 무엇 때문에 타인의 걱정까지 끌어안고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를 좀 돌아보게 되었고 그리고 마음이 편하고 좋았어요. 이때까지 들어갔던 집단들 중에서 제일 마음이 편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왜 마음이 편했는지 잘 몰랐는데 오늘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된 게 모르는 사람이니까 저의 이슈였던 그 비밀 보장에 대해서 생각을 좀 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마음이 더 편했던 것 같고 그러게요. 그리고 집단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저는. 네. 그때 당시에 좀 신체화가 있어서 이게 왜 일어나고 있을까, 신체화가. 내가 왜 몸이 아플까. 근데 그런 이슈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되어서 네.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그 집단이었고 그 콜라주 작업을 했었는데 네, 설명이 필요합니다. 네, 콜라주 작업은 이제 잡지를 오려서 붙이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 이제 내담자분들이 잡지를 보고 내가 끌리는 그림이나 목표 설정에
이제 와닿는 그림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제 선택을 하고 그걸 붙이는 과정들을 이제 시각적으로 보면서 내 목표가 무엇이며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 수도 있고 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작업들을 콜라주 작업이라고 하는데 저는 그 콜라주 작업을 너무 재밌게 했어요. 저는 내담자들한테 시키기만 하고 제가 콜라주 작업하는 건 처음인 것 같은데. 맞아. 네, 내 그래서, 남자한테 하라고 하던 거 가끔 내가 하면 너무 재밌어. 네, 그래서, 이래서 내담자들이 그렇게 좋아했구나. 저는 그때 콜라주 작업을 하면서 너무 재밌었던 게, 네. 모아놓고 보니까 이게 나네?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그게 너무 재밌기도 했고, 내가 연대를 굉장히 좋아하는구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좋아하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중학교 왜냐면, 이후에 다시 한번 네, 리얼하게 다가왔네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너무 좋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소근육을 써서 사용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좀 고요하고 뭔가 정돈된 느낌? 그리고 그 지도자 선생님이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뭔가 작업을 할 때마다 그때 그 지도자 선생님께서 신발 박스 같은 걸 들고 오셨는데 네. 직접 다 구매를 하셔가지고 들고 오셨어요. 박스를. 그래서 열의가 넘치셨구나. 네, 그래서 그 박스 안을 꾸미는 작업이 너무 재밌어서 콜라주로 이제 박스 안을 꾸미는데 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정성을 들이는 지도자를 만나서 너무 고맙고 네. 그리고 이런 작업들 하는 게 너무 신기하고 재밌고 그래서 기억에 오래 남았던 집단이었어요. 그렇구나. 네. 자기가 원하던 어떤 그 상담의 목표도 이룰 수 있었고, 그 네. 과정이 굉장히 즐거우면서 새삼 알게 되는 나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는 네. 거네요. 네, 좋습니다. 그럼 그 집단이 지금 마지막 집단인 건가요?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네. 집단이라고 하기엔 조금 애매해요. 왜냐하면 지도자 과정이었고요. 네. 근데 요거를 꼭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좀 독특한 방식으로 진행을 해서 네. 그래서 이게 5명에서 6명 정도의 사람이 참여를 했고요. 네. 그 슈퍼바이저 분께서 집단을 이제 밖에서 구경을 하세요. 그리고 한 명이 이제 참여자 중에 한 명이 한 회기를 진행을 해요. 네. 그러면 그 한 회기 진행한 것에 대해서 슈퍼바이저가 피드백을 해주세요. 와, 완전 즉각 도제 방식이구나. 네, 그렇게 해서 피드백을 해주시는 방식인데 그렇게 해서 6명이 6회기를 하는 거죠. 각각 한 회기씩을 맡아서 6회기를 하면서 피드백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저도 피드백을 하고 네, 그 지도자로가 아닌 그 참여자로 있었던 선생님들도 피드백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저 분도 피드백을 해주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완전 이게 훈련의 집단이네요. 훈련 집단. 네,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됐다, 저렇게 해서는 안 됐다 이런 쪽이라기보다는 네. 집단할 때 어떤 걸 좀 더 중점으로 뒀으면 좋겠다라든지 아니면 이런 집단을 좋아하는군요. 이렇게 집단하는 것을 잘 하는군요. 이런 방식에는 이런 걸 좀 더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첨언을 해주셔서 네. 굉장히 다들 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로 진행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집단 지도자별로 보이는 강점들이 너무 재밌어서 네. 어떤 선생님은 좀 더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으시고 어떤 선생님은 시간을 굉장히 잘 지키시고 어떤 선생님은 나누는 걸 너무 잘하시고 막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정말 다양한 지도자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 네. 생각보다 내가 과한 애정 표현을 싫어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집단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 상담가 선생님들 중에서 사람에 대한 애정이 많으신 선생님들이 간혹 가다가 내담자들을 이렇게 막 이제 너무 안 됐고 너무 그 마음이 너무 예쁘고 막 이런 과정에서 안아주시는 경우가 간혹 있었는데 옛날에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안아주시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근데
그것도 그 자리에서 나눌 수 있는 기회여서 좋기도 했고, 지금은 상담자 선생님들이 거의 대부분이 요렇게는 안 하세요. 음, 왜냐하면 윤리적인 규정이 있어서, 네, 네, 보통 상담자 선생님들이 이제 내가 너를 안아주고 싶은데 안아줘도 괜찮을까? 라든지 물어보시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내뜸 안아주셔서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때, 진짜, 근데 그만큼 애정이 넘치시는구나. 이런 상담사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됐지만, 저는 사실 제가 사람을 좋아해서 그런 애정 표현이 부담스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 실제로 해보니까 부담스럽구나를 알게 돼서, 난 내 남자한테는 요렇게는 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했었어요. 이게, 그 사람도, 그 내 남자도 음, 프라이버시한 공간이 있고 거리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집단이어서 재밌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쭉 집단에 관련된 이야기를 지금 해 주셨는데, 네. 이 집단을 그러면 본인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진행을 했던 적도 있으신가요? 그럼요. 음, 그래서 집단을 운영한 경험이 있지만, 굉장히 힘들기도 했고, 네, 재밌기도 했고, 기억에 오래 남기도 한데, 네. 어, 그 부분은 제가 준비를 안 해와서 지금 당장 썰을 풀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하네요, 선생님. 아유, 역시, ENFJ가 맞다. 준비가 안 됐다고 얘기도 못할 정도의 제의라니. 네, 좋습니다. 네. 네, 어, 이제는 준비 안 된 이야기들도 좀 제가 물어볼 건데, 할 수 있는 네. 정도까지 얘기해 주세요. 사실, 네. 내가 리더로 있었던 집단을 얘기를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조심스러울 수 있으니, 이거는 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네. 집단을 여러 번 했었고, 뭐 구조화된 집단, 비구조화 집단, 뭐 훈련 집단, 강제 집단, 고문 집단 등등 되게 다양하게 했는데, 네. 집단의 매력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집단에서 대인관계와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실험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내가 보통 대인관계를 하면서 너무 자기 개방을 많이 한다라고 싶으면 그 집단에서 자기 개방을 안 해보는 걸 연습해 볼 수도 있고요. 음,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대인관계 하면서 말을 잘 안 한다 하면 그 자리에서 말을 많이 해보고 그러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그 집단 안에서 경험해 볼 수도 있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좋구나. 이 사람이 이런 행동하니까 굉장히 좋네. 나도 저런 행동 앞으로 해봐야겠다라든지 모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이타심이 발휘가 되죠. 선생님들이 그 집단 응집력이 좀 발휘가 되고 하면 집단원들이 자기 이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몰랐던 강점에 대해서 발견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음, 가장 중요한 게 나만 이런 고민하는 게 아니구나를 개인 상담보다 훨씬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집단 상담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민이 나만 하는 고민이 아니고 이게 그렇게 큰 고민도 아니구나. 죽을 고민도 아니구나.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민이구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도 돼요. 그러니 뭐 얘기하자면 굉장히 안전한 그 관계의 공간 속에서 내가 하지 않았던 거 혹은 익숙하지 않았던 것도 연습해 볼 수 있고 아니면 네.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이는구나 하는 거를 또 피드백을 안전하게 들을 수도 있는 공간이 집단이다. 네. 네. 정리를 너무 깔끔하게 잘해주시네요. 맞아요. 이러니까 MC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구독자 중에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해주셨어요. 네. 이야기 듣다 보니 상담 심리 관련 종사자로서 준비가 된 내담자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 상담의 문턱이 낮았다는 생각이 들고 필요에 의해 하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일반인 내담자한테는 과연 집단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일반인 내담자한테 집단을 추천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바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사실 일반 내담자분들이 개인 상담 참여하는 것도 좀 어려워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지금 현재로서 큰 문제는 없고, 그런데 뭔가 좀 더 성장하고 싶고, 음. 내가, 대인관계하면서 이런 부분 조금 불편한데? 라는 걸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집단에 참여를 하면, 개인 상담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피드백이 개인 상담의 경우에는 상담자에게만 피드백을 받아요. 근데 집단의 경우에는 내가 다양한 사람들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어서 조금 더 많은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고칠 수 이게 그런 부분을 보강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강점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그 과정을 안전하게 할 수 그렇죠. 있다.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일반인 분들에게 집단을 많이 권장을 합니다. 네, 집단을 권장을 하고 계시는군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한 분은 그 A님의 경험을 듣고 있다 보니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의 좋은 점만 응축해가지고 경험할 수 있는 게 집단 상담인 것 같다라는 이 의견도 있네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익명성도 되고. 아무렴.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토프님이 얘기한 거에 하나만 추가하자면은요. 인터넷 네, 커뮤니티 활동에 안 좋은 점들, 그 단점을 경험할 수도 있는데, 그 커뮤니티 활동하고 좀 다른 부분은 그렇게 안 좋은 경험을 했을 때, 그거를, 그 갈등을 풀어가는 것까지도 경험을 할 수 있는 게 집단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관계가 마냥 이쁜 얘기와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건 아닌데, 솔직하게 좀 좋지 않은 얘기 혹은 좀 날선 이야기가 오갔을 때에도 그것을 더 얘기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까지 다룰 수 있게 되는 거. 이게 그렇죠.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네. 좋습니다. 집단 총 했었던 여러 가지 그 경험들을 망라해가지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그 과정에서 위기라고 할 것들은 혹시 없으셨나요? 일단 저항이 있어서 저항. 개방하고 싶지 않은데 집단의 역동으로 개방하게 되는 과정들. 음, 근데 이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게 이제 집단 안에서 해결이 되기도 했고 음. 위기 경험들이 오히려 더 나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그 뜨거운 자리에 어거지로 앉혀졌지만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이 정도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리더도 여기에 앉혔겠지라는 자신의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힘이 더욱더 소화를 잘 할 수 있게 만든 것 같긴 해요. 아, 네, 네. 네. 그런데 집단의 그러니까 저항을 하고 있었던 것의 그 시작은 네. 억지로 이끌린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억지로 이끌리는 거에서 분명 반감을 가지거나 상처를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네, A님이 맞습니다. 생각할 땐 그러면은, 이런 경우 때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내담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해줬으면은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런 저항이나 빗장을 풀고 집단에 같이 녹아내릴 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선은 기다려줬으면 좋겠고요. 기다림. 네. 저희는 비구조화할 때 한 10분 정도 말을 안 한 적도 있었어요. 아하. 네, 그 침묵도 집단의 역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다려줬었어요, 그때. 그 사람이 말할 때까지 기다려주기도 했고,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되고, 참여하기 싫으면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이제 지도자분의 그 말씀이셔서, 아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렇게 해줬으면 좀 더 나도 좋았겠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지도자분이 저하고는 이제 안면이 좀 많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분이 저를 잘 알고 있으니까 저를 뜨거운 자리에 올려도 얘는 버틸 수 있겠지라고 감흥하고 올리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좀 더 좋았겠다는 생각은 있었어요.
조금 제가 더, 네, 마음을 먹고 스스로 나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 주는 것이 안정감은 더 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네, 집단원들도 이제 저에게 아, 선생님 의견이 궁금해요라든지 네, 뭔가 좀 강한 자기 개방 말고 그냥 가벼운 지금의 소감이라든지 이런 음, 부분부터 오픈을 하기를 좀 권해줬으면 좀 더 제가 들어가는데 이제 확 안 들어가고 조금씩 조금씩 들어갔을 것 같기는 해요. 그렇네요. 예, 지금은 일단은 겪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수습하면서 좀 반창고를 발랐다면 네.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가 정말 나설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마음의 준비가 됐을 때까지 이거 갔을 때 할 수 있었겠다. 근데 음, 보통 저 일부 그랬지만 좀 아직까지 이분에 대한 파악이 덜 끝났다고 생각하셨던 그 참여자들에게는 그렇게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때 한 분이 히어앤나우가 안 되는 분이 계셨는데도 불구하고 네. 내버려 두셨어요. 그렇게, 아, 근데 지금 우리 그 얘기 들으니까 너무 졸려요. 라고 직면은 하셨지만, 네. 히어앤나우가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질책을 가하거나, 지금 음, 당장 네 얘기해. 라고 하지는 않았고, 네. 그냥 피드백만 해주셨어요. 아하. 어, 그러니 더더욱 나는 그만큼 믿는 게 있어서 이렇게 했나 보다 리더가.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집단이 대략적으로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또 알고 듣고 계시는 것 같은데, 어, 집단이 나에게 굉장히 다양한 그 단계마다 한 번씩 있었던 거잖아요. 네. 집단을 잘했다고, 그러니까 집단하기를 잘했다고 느꼈을 때랑, 집단 네. 괜히 했다라고 느꼈을 때가 혹시 있을까요? 괜히 했다고 느꼈을 때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을 때 그런 말을 왜 했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보, 그거 주워 담지도 못할 것을. 네, 이렇게, 그렇죠. 그럴 그리고 때는 후회. 네. 그러고 잘했다고 느낄 때는 그 집단원들이 저에게 피드백해 주는 과정들이 제가 알고 있었던 강점인데 평소에 잊어버리고 있었던 강점들을 얘기해 주거나 음, 아니면 저는 제가 너무 고지식하다고 생각을 하고 융통성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른 분들이 그걸 받아서 다른 식으로 해석을 해줄 때, 꼭 그렇지 않던데? 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에선 융통성이 있는데? 라든지 아니면 그거는 규칙을 잘 지키고 싶고 잘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석을 해주셨을 때 집단 참여하기 참 잘했다. 내가 만약에 그냥 개인 상담했을 때도 그런 피드백은 받을 수 있지만 좀 더 다양한 사람한테 들으니까 이게 좀 더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상담자 혼자 얘기를 했으면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단에서 여러 명한테 듣다 보면 나한테 진짜 이런 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거가 여러 가지니까 음, 저 사람만 저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네? 한 다섯 여섯 명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면 그런 점이 나한테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돼서 좋았어요. 그렇군요. 네,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나 연대나 이런 것들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위기도 하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을 할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던 A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집단 속에서 각자의 모습을 드러내고 이해하려는 그 안전한 공간이 더더욱 마음에 들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음, 일단 그 운영하셨던 지도자분들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어서 네. 네, 그래서 어 저는 사실 집단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았어요. 네. 네, 그래서 이름만 알면 아시는 분들이 다 아시는 집단이어서 그래서 보면서 재밌겠다. 막 뭘 더 가르쳐 주실까?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네. 배우는 것도 많긴 했지만 오히려 초보 상담자가 하셨던 집단이 저한테는 훨씬 더 잘 맞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어떤 차이가 그런
느낌의 차이를 줬을까요? 어, 지도자가 좀 더 열의를 보이는 게 저하고는 잘 맞은 것 같아요. 아하, 어, 그러니까 대가이신 분들은 집단을 워낙 많이 해보시니까 힘을 조금 빼고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하시면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는 노하우가 생기셔서 많이 힘을 주지 않아도 이 사람들 어느 정도 컨트롤도 가능하고 집단 역동도 조절할 수 있고 음, 그런 분들이 계신데 초보 상담자분이 너무 애를 많이 쓰셔서 네. 그게 너무 대견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감사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마음이 저한테 전달돼서 오히려 더 좀 더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지금 한 분이 역시 F시군요라고 썼어요. 그렇습니다. 맞아요. 정말 말만 하더라도, 말만 해도 누군지 아는 그런 대가 분들도 있고, 그분들의 당연히 매력도 있지만, 당장 나를 굉장히 온전하게 나에게 집중해주고 있다는 그 느낌 자체가, 주는 그 놀라운 라포 형성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이해가 됩니다. 사실 개인 상담 썰을 푼다고 했을 때도 요거를 이제 바탕으로 풀려고 했었는데, 네, 네, 원래 이제 꼭 대가인 분한테 꼭 안 가도 괜찮다. 자기한테 대가인 분한테 갔는데 나가 안 맞은다고 해서 내가 잘못된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는데 네. 또 집단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네요. 아, 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대가도 결국에는 취향에 맞게 가야 돼요. 제가 언제나 먹을 거 얘기로 하지만, 아무리 맛있는, 맛집을 가더라도, 무슨 라면 맛집이 있어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내가 면을 못 먹는 사람이면은 못 먹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 아무리, 대가라고 하더라도, 어, 나랑의 궁합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아우, 여러 가지 소중한 이야기 들을 수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좋았고요. 이 집단 관련해서 그냥 집단과 모든 상담을 다 통틀어 봤을 때 상담을 받기 전에,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의 나를 생각을 해볼 때요. 네. 상담을 받기 전에 나에게 지금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음, 약간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상담을 받은 적이 있어서 그때 네. 했던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너 그대로 있어도 괜찮아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여러 가지 문제 상황에 이제 놓여 있으면서, 저가 아니도록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색깔을 숨기고 다른 사람인 척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음, 근데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를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고, 나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구나를 알게 돼서 음, 그 이야기를 중학교 때 상담받기 전 저에게 해주고 싶어요. 음, 다른 사람인 척 할 필요 없어. 그냥 너인 그대로도 충분히 좋아. 최고야. 저거야. 그래서 너가 하는 너의 모든 것들이 네가 하는 최선의 답변이야. 음,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 뭔가 눈치보다는 자신이 하고 싶은 거에 진심이었던 노랗게 뛰어다니는 아이한테 매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러면 이제 공식 질문 마지막이에요. 네. 집단 이야기를 주로 해줬으니까, 네. 집단에 이 얘기를 듣고 관심이 가면서도, 괜찮을까 하면서 망설이는 네. 그런 예비 내담자분이 있다고 한다면, 집단 상담을 망설이는 예비 내담자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저희 지역에도 집단 상담을 하는 곳을 찾아봤었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많은 센터들에서 집단 상담을 운영을 하고 있고, 모집을 하고 있고, 일반인 대상으로 모집을 하고 있고, 저희 센터 같은 경우, 저희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청년센터라든지 아니면 여성단체라든지 아니면 복지관 뭐 이런 쪽에서 일반인 대상으로 하는 집단을 굉장히 모집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 보시면서 무료로 하는 집단 많으니까 참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질 집단도 좋지만 처음에 이질 집단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다. 아하. 회사에서 아니면 학교에서 운영하는 이제 강제로 참여하는 집단도 좋지만, 자발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또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 네. 네, 그래서 겁먹지 마시라. 비밀 보장되고 네. 충분히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제가 이 모든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저는 그 대학원 상담부터는 제가 다 노트로 기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담받았던 느낌을 다 기록을 했고, 어떤 상담이 있었고, 내가 주요 이슈는 뭐였고, 왜 이런 부분에서 어떤 걸 느꼈고, 이런 걸 다 정리를 한 노트가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상담자 선생님들도 내담자 경험을 교육 분석 받으러 가시면서 꼭 노트를 쓰셔야 되는데 맨 마지막에 한꺼번에 몰아서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한 회기 끝날 때마다 쓰시면 좀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도 잘 되고. 네. 네, 그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이때 이랬었지 하는 네. 것도 적으면 당연히 더 많은 것들을 남길 수가 있죠. 상담 비용이 비싸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적어놓고 나중에 다시 읽으면 뽕을 뽑을 수 있어요. 뽕을 뽑을 수 있는 꿀팁까지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함께, 들어주신 우리 반딩이 친구들, 구독자분들의 질문이 있으면은 그것도 여쭤볼 건데, A님이 준비한 내용 중에, 이게 좀 미비하다, 그래서 더 얘기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저는 페이퍼를 다 적어왔고요. 제가 적었던 페이퍼의 내용이 다 나왔습니다. 어쩜 이렇게 누가 진행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할 수 있게 이렇게 해다니. MC 누구예요? 놀라워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자, 지금 맞아요. 이거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갔는데 이것도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동질 집단과 이질 집단이 뭔지. 동질 집단 같은 경우에는 자기하고 비슷한 그 구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동질 집단이라고 하는데요. 보통은 남학생끼리 묶어놓은 집단이라든지 아니면 같은 반 아이들끼리 묶어놓은 집단, 아니면 학교 안에서 같은 학급 아이들끼리 묶어놓은 집단을 의미를 많이 하고요. 이질 집단은 보통 나이대나 성별이나 직업군 같은 것들 이게 상관없이 이렇게 모집하는 집단을 의미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동질 집단보다는 이질 집단을 추천하는 이유는 뭐 비밀 보장 서로 뭐 몇 달이 건너서 알게 된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피드백 받을 수 있는 그 폭이 늘어나서 처음에 접근하기가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고. 오히려? 네, 오히려. 그리고 동질 집단 같은 경우에는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니까 답이 안 나오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고민이야. 그러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걸 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이랬는데 다들 생각하는 게 거기서 거기인 거여서 이렇게 멈출 때가 가끔가다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그리고 처음 참가를 하시는 거니까 동질 집단이면 좀 더 이 말까지 해도 될까라는 게 이질 집단이 조금 더 오픈하기가 편하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거는 저의 개인 차일 수도 있어요. 네네, 그쵸.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맞아요. 그거는 A님은 그랬다. 그렇습니다. 네네. 자, 그럼 다른 분들의 질문 쭉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건데요. 네. ENFJ는 대인관계에 민감하다고 하던데 A님은 사람의 상처를 잘 맞는 편이었나요? 지금은 어떻게 변했나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사람의 상처를 굉장히 잘 받는 편이기도 했는데요. 대인관계에도 민감하고요.
지금도 민감한 걸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 그게 오히려 상담에서는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서 음, 내담자분들이 그 보이고 있는 그 감정 아니면 생각 이런 부분들을 민감하게 잘 캐치를 하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 줄 때 내담자분들이 엄청 이해받고 공감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 음흠. 실제로 라포 형성에도 도움이 많이 되는 편이어서 저는 저희 성격을 좀 좋아하기로 했습니다. 아, 네, 뭔가, 이게 너무 싫어하면서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네, 가지고 있는 이 성격의 강점, 네, 긍정점을 더 부각시켜가지고 더 좋아할 수 있도록 한 거네요. 네. 아우, 네.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분 또 이런 것도 물어보셨습니다. 집단 상담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럼요. 집단 상담 추천하지 않는 경우도 있죠. 아, 어떤 건가요? 보통 집단에서 개방하기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러니까 음, 약간 정신증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그 일반인 집단에 들어오셔서 하시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집단 상담하기 조금 어려운 경우. 아, 그 경우 빼고는 모두에게 집단을 추천한다. 아니요, 그 제한점이 더 있는데, 지금 당장 생각나지 않네요. 아, 이걸 네? 준비해 왔어야 되는데. 네? 아이, 근데 준비한 거 달달달 익으면 그게 인터뷰인가요? 예. 아, 그렇죠. 네. 저는 지금, A님 이야기 들으면서 또 한 가지, 이거는 추천드리는 건데, 네, 마라톤 경험이 아무래도 많은 거잖아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시간으로 이렇게 좀 시간 단가로 쳐야 되는 것도 있고 현실적인 것도 있고 해서 긴 시간 마라톤 경험을 하신 것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서 네. 본인이 진행하는 거든 아니면은 누군가가 진행하는 거든 그 주차별로 하는 그런 집단도 한번 이렇게 경험을 해보시면은 거기서 또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감사합니다. 네네. 그런 집단이 근데 많지 않죠. 네, 근데 보통 제가 진행하는 집단은 주차별로 진행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음. 학교나 이제 관공서나 원하시는 게 이제 모여서 이렇게 15시간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그쵸, 그쵸. 예,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그러는데, 이제 진짜, 그래서, 비구조화나 뭐 네, 이런 것들을, 네.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참 좋을 것 아, 같다는 그러면 생각을 너무 좋죠. 했고요. 네. 아유, 맞아요. 마침 맞게 또 형아쌤이 진행하는 비대면 집단 상담이 또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가요? 그쪽을 한번, 네, 참여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네, 너무 생각이. 좋은 경험이, 나중에 그 문자로 그 링크 하나 보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아니면, 이미 제가 그 연락망에다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네. 반디심리연구소의 여러 가지 공지들이 많이 많이 문자로 갈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가지고 추천을 드려봤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광고한다 뭐 한다 막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제 사적인 사적인 광고가 아니라 정말 도움이 되실 것 같아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럼요, 알고 있죠. 아우, 너무 네, 좋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그 평화 선생님의 그 올라온 동영상 보면서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들도 많았고, 그 다음에 보면서 집단 상담에 대해서 보편화시키려고 노력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감명을 받아가지고, 네. 이런 부분이 좀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네. 네. A님이 이야기를 해주신 거로도 새로운 정보들을 꽤나 많은 분들이 알게 된 것 같아서, 네, A님에게도 상당히 감사드리고요. 지금 와서 이렇게 다 돌아보니까 너무 수려한 상담자로서 참여한 집단이 많아가지고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아유, 근데 뭐, 결국에는 내담자 입장으로 간 거니까요. 그건 네, 그렇죠. 네, 네네, 도움이 많이 되었고요. 네, 네. 그러면 마무리를 이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이게 1시간 안에 끝날 거라고 생각해서 20분이면 끝나겠다 이랬는데 지금 1시간 반을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편안하게 잘해주셔서 좀 더 자기 개방하기가 편했고, 그리고 듣고 계신 지금 이 늦은 시간까지 듣고 계신 분들이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그것도 저에게는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소중한 이야기, 여러 좀, 마음에 걱정들이 있으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소중한 이야기 꺼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네. 네, 함께 해주신 우리 반딩이 친구들한테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모두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형아쌤 컨텐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마치 짠 듯이 이렇게. 저희 계좌는요. 아, 네네네. 네, 예, 끝난 다음에 입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내담자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A님, 이야기, 소중한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네.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